사회보장국이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인 6.8%를 넘겼습니다.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뉴욕 주지사 후보들에 대한 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우정청 USPS가 최근 우정청을 사칭한 스팸메일 사기 행각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이 8.7%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회보장연금은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은혜 기자가 전합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수령자들은 내년부터 8.7% 오른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은 13일 연금 생활자 6,500만 명이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수혜자 약 700만 명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인상된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연금 생활자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평균 약 $140가 더 오른 금액을 받게 되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1,681에서 $1,82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은 최대 지급액이 개인은 월 $841에서 $914로, 부부는 월 $1,261에서 $1,371로 인상됩니다. 연금 수령자들은 오는 12월 SSA 웹사이트를 통해 내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인상률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3년 인상률 8.7%는 1981년 인상률 11.2% 이후 42년 만의 최대폭입니다. 2022년 소셜연금 인상률은 5.9%였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소셜연금 인상률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오른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물가가 급격히 오른 만큼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42년 만에 최대폭인 8.7% 오르면서 수령자들의 혜택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는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돼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뺏길 위기에 처한 정부와 여당이 은퇴자에 대한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은혜입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MBA가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6.8%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모기지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뛰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주택 구매 수요는 더욱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 기준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6.81%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출 비용 부담이 연일 커지면서 신규 주택 구매 수요자들은 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를 나타내는 시장 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2%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9%나 급락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처럼 급등하는 것은 연준의 이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30년 모기지 금리와 연동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초까지도 1.7%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2010년 이후 넘어선 적이 없는 4% 선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격화함에 따라 국채금리와 함께 모기지 금리가 7월 말 이후 1.4%포인트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8%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전문 매체인 모기지 뉴스데일리를 인용해 이날 기준으로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대를 돌파했다며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뒤를 모기지 금리가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뉴욕 주지사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공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캐티 호커 현 주지사가 리 젤든 후보를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혜 기자입니다. 11월 본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캐티 호컬 현 주지사가 공화당의 리 젤딘 후보를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스트 칼리지가 13일 발표한 뉴욕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51%, 젤딘 후보는 41%의 지지율을 얻으며 두 자릿수의 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본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호컬 주지사가 52%, 젤딘 후보가 44%로 8%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의 경우 호컬 주지사는 65%, 젤딘 후보는 23%로 호컬 현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우 젤딘 후보가 49%, 호컬 주지사가 43%로 젤딘 후보자가 6%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젤딘 후보가 49%, 호컬 주지사가 35%로 역시 젤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의원 선거 지지율은 민주당의 척 슈머 현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조 피니언 후보를 54%대 34%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리스트 칼리지의 이번 여론조사는 등록 유권자 1,117명을 대상으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KBTV 뉴스 이은혜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많은 시민들이 메일과 소포를 받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문제는 이를 노리고 USPS로 사칭한 사기범들의 스팸 메일 사기 행각 또한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우정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 사기 행각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정청은 최근 우정청 명의로 배달 주소가 틀려 패키지가 배달되지 않고 있으니 배달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바로 이 사이트를 클릭해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입력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배달비를 지불하라면서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입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메일은 물론 스마트폰 텍스트로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정청은 또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받은 메일과 소포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정청은 사기범들은 이 같은 사기 행위를 통해 계정 사용자의 비밀번호, 소셜 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취득, 다른 금융 범죄에 이용하려 하는 것인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 서큐리티 번호는 사기단들이 가장 노리는 개인정보인 만큼 절대로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합법적인 업체들은 절대로 소셜 서큐리티 번호를 전화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갈수록 사기 행각이 진행화되고 있는 만큼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로 받는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더타임스가 공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옥스퍼드 대학이 7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대학들도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랭킹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의 일간 더타임스가 10일 공개한 더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총점
96.4점을 얻은 옥스퍼드 대학교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하버드대가 2위였고 케임브리지대와 스탠포드대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사추세츠 공대, 캘리포니아 공대, 프린스턴대, UC 버클리, 예일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위 안에는 미국 대학 7개와 영국 대학 3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56위에 이어 연세대 78위, 카이스트 공동 91위를 기록하며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포스텍,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고려대, 경희대, 세종대, 한양대 등 뒤를 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중심 대학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놓고 있는 중국 대학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2022년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 리츠필드 팍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추석 대잔치 행사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돼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전통 무용 공연과 난타 공연, 태권도 시범, K-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등 볼거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막걸리와 소주 등 한국 전통술을 접할 수 있는 브루딩 코리아 테마 부스가 설치됩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널뛰기,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한국 전통 놀이가 운영되는 것은 물론 뉴욕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씨름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푸드존과 한인 우수 사업체들의 제품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존 등도 설치됩니다.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의 비행기 티켓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으며 뉴욕 총영사관의 무료 워크인 영사민원 상담 서비스도 이뤄집니다.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에 따르면 뉴저지 포트리가 10월 21일을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AAYC가 오는 16일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무대에서 개최하는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포트리 한복의 날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포트리가 한복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뉴저지에서는 테나플라이와 클러스터에 이어 세 번째, 미 전국으로 봤을 땐 애리조나주 메사와 오로라 등과 더불어 5번째로 한복의 날을 제정하는 도시가 됩니다. AAYC가 오는 16일 주최하는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복 패션쇼, 전통 혼례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이벤트들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또 아리랑, 강강술래, 삼고무, 난타, K-팝 등 한국의 전통 및 현재의 문화를 선보이는 즐길거리도 펼쳐집니다. AAYC는 이날 한복의 날 행사에 한복을 입고 오는 주민 선착순 100명에게는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주 조세 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 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조세 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 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 공제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면 조세금융국의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어제 맨해튼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는 주 유엔 대표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 합동감사로 시행된 가운데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유엔 대표부의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였고 뉴욕 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감에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해 낙선한 것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으며 상대적으로 주 뉴욕 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면합의 논란으로 주 영국 대사 임기 중 은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원회장을 거쳐 주 유엔 대표부 대사로 복귀한 황중국 대사와 야당 의원들 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여야 간 대북, 대유엔 외교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외교관 폭행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팬데믹 이후 11,000건 이상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반해 총영사관 측은 한인 피해를 단 1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병화 뉴욕 총영사는 팬데믹으로 제한됐던 민원 서비스가 대폭 정상화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총영사에 따르면 팬데믹 후 평균 30일까지 대기해야 했던 민원 서비스 대기 시간이 평균 3일 정도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